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파고 네트워크스와 함께 생산망, 제조망의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한 AI 기술과 MDR 서비스를 제안하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 권영목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고 네트워크스 권영목입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 응답자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파고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파고 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품을 리셀링하고 단순 기술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방법론, 즉 고객들은 SMB 고객이든 중견 고객이든 대기업 고객이든 다양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탐지된 내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 가상 SOC를 운영하고 고객에 대한 어떤 관리 서비스 능동적인 대응을 함께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AI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제품인 사일렌스 제품을 국내에 수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블랙베리로 들어가 있죠.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OT ICS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 맞는 서비스인 딥액트라고 하는 MDR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함께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서 딥인스팅크트라고 하는 AI 기반의 딥러닝 제품을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요. 유저 PC나 VDI 또는 포스, 키오스크, 모바일 등에 대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단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엔드포인트 단에 이 솔루션들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와 협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트래픽이나 이벤트, 로그 또는 원시 데이터를 모두 취합한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SIEM, NDR, UEBA, 그다음에 스레트 헌팅, SOA 기능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디벡트 MDR 서비스를 이용해서 SOC 애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명이 딥액트입니다. 그래서 이 딥액트에는 당연히 시렌 리서치 분석가들이 있고요. 이 분석가들은 솔루션들이 일으키는 위협 이벤트라던가 탐지 또는 방어에 성공한 위협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100% 추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어떤 IOC가 추출된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개발한 디벡트 대시보드 콘솔에다 집어넣고 제품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불어서 나와 있는 이 IOC에 대한 DB를 쌓고 있고요. 이 DB 자체는 특정 고객사에서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딥액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 고객사 군들을 커뮤니티에 서로 조인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조인되신 분들은 A 고객사에서 발견된 위협으로부터 추출된 IOC를 B 고객사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실질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특허가 나왔습니다. 특허 이름은 엔드포인트에 기반한 관리형 탐지 및 대응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특허이고요. 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 딥액트 MDR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제품군들과 즉 AI 기반의 제품군들과 저희 MDR 서비스인 딥액트를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레퍼런스 중에서 대형 그룹사 그리고 중견기업들
SMB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기업들 리스트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주제가 생산망, 제조망, 엔드포인트를 위한 보안이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 그 네트워크 타임즈하고 데이터넷이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제조시설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특히 스마트 팩토리를 타깃한 공격과 랜섬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제조사들도 공격을 당해서 몇 주 동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 맞아요. 우리나라 제조 공장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시는지 특히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첨언을 조금 해드린다면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 언론에 밝혀진 그런 보안 이슈들, 특히 생산 제조망 공장망에 있어서 OT ICS 보안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언론에 알려져 있는 사고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그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현재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생산과 제조망 보안에 있어서 저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생산망과 제조망 보안에는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영역이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라던가 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엔드포인트 보안, IoT 방화벽 또는 취약점 측정, 화이트 리스팅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OT ICS에 특화된 컨설팅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해야 할 자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에셋 매니지먼트 영역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그런 보안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보안 영역은 엔드포인트 자체에 한번 타겟팅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제조 생산망 보안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레거시 팩토리가 됐던 스마트 팩토리가 됐던 머려 방어를 위한 생산망과 제조망에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MES라든가 PLC PC, 프로세스 PC, 플랜트 PC, HMI 또는 스카다와 연결되어 있는 ERP 시스템들이 모두 타겟팅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블랙베리 프로텍트라고 하는 강력하면서도 초경량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스템 군을 보시면은 PC나 노트북 형태 또는 서버들이 그 생산망, 제조망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는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것들이나 HDI 같은 솔루션들, 즉 산업 제어 생산 시스템들도 함께 되어 있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프로젝트 할 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저희가 웹에서 서치해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장표와 같이 이런 시스템들, 사실은 설비 장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윈도우즈 OS나 가끔 리눅스 OS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대상으로 어떤 디도스 공격이라던가 트로jan 공격, 백도어 공격 또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랜섬웨어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블랙베리 프로텍트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엔드포인트 단에 들어오는 머려를 탐지하고 방어해내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OS가 필요한데요. 공장망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90% 이상이 윈도우즈 OS인데요. 의외로 단종되어 있는 XP라던가 얼마 전에 단종된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2003 같은 시스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랙베리 프로젝트 에이전트는 공식적으로 윈도우즈 XP부터 윈도우즈 2019번 버전까지, 그리고 맥OS는 없겠지만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빅서 제품까지 나와 있고요. 레드햇 리눅스나 그다음에 아마존 리눅스까지 블랙베리 프로젝트는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잠시 보시면
현재는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위치는 엔드포인트 위치가 될 것이고요. 행위 기반이나 어떤 샌드박싱 기반을 쓰지 않고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 모델 자체가 에이전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단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단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종류의 모려가 어느 디렉토리에서 발견됐는지 보려면 관리할 수 있는 콘솔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블랙베리 프로텍트는 관리할 수 있는 콘솔 자체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고객 전용 테넌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공장, 생산, 제조망 네트워크는 폐쇄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 아마 성립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확산됐을 때 어떤 이제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몇 년 전에 사일런스를 이미 도입을 하셨대요. 네. 근데 제조망이니까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네. 워너크라이 그 랜섬웨어가 확산이 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이미 사일런스가 그 워너크라이를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AI 엔진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최신의 공격을 다 막았다. 네. 굉장히 좋더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제조망이나 생산망을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이 더 적합하다. 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지금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자체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자체를 생산 제조망 또는 일반 IT나 일반적인 IT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엔드포인트 보안에 적용했을 때는 학습 자체를 엔드포인트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려고 이게 뭐려가 아니다라는 특징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 수학 모델 자체를 만든 다음에 이 수학 모델 자체가 엔드포인트 단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그 수학 모델이 위협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수학 모델 알고리즘에 의해서 벡터를 분석하게 되고 멀리셔스한 요소, 즉 위협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악성 코드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주셨던 워너크라이 사태는 일반적으로 그 위험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너크라이가 SMB 취약점을 이용해서 급속도로 전파하는 속도가 있었고 자가 복제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워너크라이가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있는 사일렌스에서 많이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블랙베리 프로텍트도 그런 머신러닝 수학 모델 자체가 엔드포인트 엔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형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방어는 성공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머려가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폴더에서 방어됐는지 알 수 없는 관리적인 요소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 고객 증명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기술이 제조 생산망 엔드포인트에 적합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산망이나 제조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용성이 먼저예요. 저희가 보안을 적용하거나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실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도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산망, 제조망 보안에서 부정적인 용어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요소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머신러닝하고 연결되면
이 폴스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IT에도 적용하기 힘든데 생산망, 제조망 보안에도 더욱 적용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먼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기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모델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나 위협이 떨어졌을 때 벡터를 끄집어내고 얼마나 멀리셔스한 요소, 즉 악의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끄집어내서 점수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점수화를 시키면 스코어가 1점에서 100점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코어가 1점에 가까우면 악의적인 요소가 작은 것이고 100점에 가까우면 악의적인 요소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바로 함정이 있어요. 도대체 몇 점부터 차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권장하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제가 이미 2019년 10월 달에 모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머신러닝을 어디에 적용하는지 상관없이 스코어링은 1점부터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내용을 듣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다음 질문이 바로 나와요. 1점에 가까운 것들을 탐지하고 차단한다는 얘기는 폴스 포지티브 오텀률이 많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신러닝 보안 프로젝트는 이 질문의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없거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머신러닝 보안 프로젝트를 IT 영역이 됐건 제조 생산망 영역이 됐건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한번 볼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false positive의 의미는 뭔가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 쪽으로 콜이 많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시스템 관점에서 충돌 이슈나 격리 이슈가 없고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는 업무 중단이 없고 운영자 관점에서는 예외 처리 업무라든가 헬프데스크 콜이 없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더 높여주고 업무 가용성도 유지시키고 보안성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이런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다면 이걸 폴스 포지티브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된다면, 그리고 사용자들이 느낄 수만 없고 장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폴스 포지티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3년이 지났네요. 2018년 1월 달에 제가 모 미디어와 인터뷰할 때 머신러닝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은 만능 차단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명심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은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 기반 보안 기술이고, 이 예측 기반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팀이나 분석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명확히 짚어내고 가야 한다. 즉 위협 분석 대응팀에서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머신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은요, 실망에 적용하는 단계도 기존에 있는 시그니처 기반이나 행위 기반이나 휴리스틱 기반 등의 어떤 제품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 방법론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 스코어링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점에 가까울수록 또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멀리샷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데 머신러닝 스코어링의 의미는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머려다,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의심스럽다, 무조건 막자, 멀리셔스하다, 이렇게만 접근해버리면 그냥 기술 자체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머신러닝이 보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딥러닝도 마찬가지고요. 머신러닝에서 얼럿을 띄웠다는 것은 신뢰 기반이어야 돼. 즉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보안팀에서 이거는 왜 떴을까? 어떤 악의적인 행위가 있고 어떤 악의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트리거로 받아들이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ITU 워크샵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에요.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실제 보안 환경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실제로 결론은 완전히 새로운 보안 프로세스 방법론을 적용해야지만 제품과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가 적용돼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블랙베리 머신러닝 제품을 OTICS, 즉 생산망이나 제조망 보안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플랫폼인 딥액트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MDR 애저 서비스 또는 SOC 애저 서비스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파고 네트워크스가 블랙베리를 제품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기술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탐이라는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시그니처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나오는 변종, 새로운 머리어를 계속 탐지해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 사례, 적용 사례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화학, 전지 부문, 자동차 부품, 반도체, 식음료, 철강, 제약, 수많은 공구 소재 부분에 저희가 블랙베리와 함께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MDR 서비스가 적용돼서 수많은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 갑자기 사일런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사일런스가 이제 블랙베리에 인수됐고 맞아요. 그 전에부터 대표님은 그 사일런스로 MDR 서비스를 하셔서 그동안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서 여러 제조 환경이라든지 OT 환경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보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머신러닝 기반 보안 솔루션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그걸 위해서 새로운 딥액트라는 MDR 서비스로 머신러닝 보안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게 제조망하고 생산망 엔드포인트 보안에 어떻게 좀 장점이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제조 생산망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해서 블랙베리 솔루션을 적용하고 파고 디벡트 매니지 서비스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성보다는 가용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보안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테스트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IT 영역에서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요소에 있는 서버 시스템이라던가 서비스하는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슈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제조 생산망은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 사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뭐 코리아, 차이나, 폴란드, US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위치예요. 각각의 물리적인 위치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공장 생산망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방화벽으로 보호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생산망들도 모두 IT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생산망에서 설치가 돼서 기자님이 처음에 질문 주셨던 오프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종 워너크라이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이미 침투해 있는 모래어를 스캐닝해서 탐지를 해내고, 또는 블랙베리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침투해 들어오는 모래어를 탐지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실제로 POC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해야지만 관리자가 흩어져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폐쇄망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방화벽이 존재를 합니다. 즉 방화벽단에서 생산 제조망 공장망에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단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끊어진 곳이라면 조금 다른 방법론이 적용하는 것이고요. 블랙베리 프로텍트의 머신러닝 엔드포인트는 이렇게 최소한 방화벽이 존재해서 방화벽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제조망에 가보면 엔드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엔드포인트가 동시에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것은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OT나 ICS망에 블랙베리를 적용할 때는 이 에이전트만 바라볼 수 있는 프락시 서버를 함께 구성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프락시 서버는 오직 에이전트만 바라보는 것이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 자체는 바라볼 수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에서는 이 프락시 서버에서 나가는 IP 하나만 실질적인 블랙베리의 AWS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 모든 세션을 관리하면서 암호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즉 디벡트라는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벡트 센터에서 각 고객사의 클라우드에 있는 정책 서버와 API 연동으로 어떤 위협이 탐지됐는지 실시간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탐지된 내용 자체는 실질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해시 값이라던가 파일 경로와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유럽에서 이슈화 됐었던 GDPR 이슈를 완벽하게 저희도 제공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POC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갈 때 공장 현업에서는 보안적인 것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고 이 블랙베리 프로텍트라는 에이전트가 시스템 가용성이나 성능 영향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단계가 끝나야지만 추가적으로 보안성 부분, 위협 탐지 부분 또는 차단에 대한 기능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즉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스코어링은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디벡트라고 하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부분을 제공하고 고객분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볼 수 있는 단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테스트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모의 해킹팀이 있었고 한쪽에는 저희 팀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시스템에 그 당시에는 사일렌스, 현재는 블랙베리 프로텍트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백도어를 탐지를 해내고 차단하고 또 다시 조금 뒤에 백도어를 탐지해내고 차단하고 또 백도어를 탐지하고 차단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모의 해킹팀에서 일부러 침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백도어를 심어주는 과정이었고요. 실질적인 ATP 공격과 같은 과정이었죠. 그런데 시그니처 기반이나 행위 기반의 타 경쟁 제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일렌스 머신러닝, 현재 블랙베리 프로텍트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출한 다음에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 탐지 차단하고 파고 네트워크의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 백도어의 특징은 어떤 겁니다 라고 저희가 보고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하단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제품이 계속 차단하고 보고가 올라가니까 오이 해킹팀에서 의도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샌드박싱 등에서 탐지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회피 기능을
넣은 모레어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머신러닝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하게 되고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 방법론에 대해서 제공하면서 저희가 OT, ICS 뿐만 아니라 IT 영역까지 들어가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뉴스나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저희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 특히 생산이나 제조망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에서 2017년부터 지난달 2021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잘 방어한 다음에 저희가 확산시킨 사례도 있고요. IT 영역에 먼저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적용하셨는데 생산 제조망에서 이런 사고를 겪으신 다음에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적용하신 사례도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워너클이에요. 2017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에도 현재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워너크라이가 침투한 시스템에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가 발생했냐면요.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이 불특정하게 크래시가 발생을 해요. 즉 블루 스크린이 뜬다던가 리부팅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발생하면서 제조망이 막 다운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차단이 완료되지만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투입이 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워너크라의 변종 자체는 암호화 모듈이 일부러 손상이 되어 있었고요. SMB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스캐닝하는, 즉 이터널 블루 관련되어 있는 트래픽을, 취약점과 관련되어 있는 트래픽을 무작위로 뿌리면서 여기 이 트래픽을 받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서 다운시키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측에 지금 중앙 상단에 보시면은 포트 스캐닝하는 패킷들이 무작위로 나가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저희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공격은 워너크라이를 가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종 제작 후에 디도스 유형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OT 제도망이 많다라는 것은 타겟팅에서 지금 현재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OT, ICS 제도망 생성망에서 워너크라이는 암호화의 목적보다는 디도스 유형으로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언론에는 현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의 제도망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쉽게 볼 수 있는 제조 생산망에 있는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가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즉 화이트리스트에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고객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 파일 자체가 이미 모레어에 감염된 상태로 화이트리스트에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을 때 또 안티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작동해서 이게 모레어인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기술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감지를 하더라도 이 감지된 파일 자체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치료를 하거나 격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하면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파일 쉐어, 공유 폴더라든가 SMB 프로토콜이 열려 있는 거, 그리고 사용자들이 USB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발견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블랙베리 프로텍트 머신러닝과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MDR 서비스를 적용해서 저희가 보안성을 고도화시키고 가용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장표예요. 제조 생산망에 블랙베리 프로텍트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왼쪽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시스템에 제일 먼저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풀 스캐닝을 하면서 멀리셔스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스코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스코어링이 되더라도 차단하지 않는, 즉 모니터링하고 디텍트 모드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디텍트 모드에서 어떤 스코어링 된 게 뜨면 파고 네트워크스에 있는 위협 리서치가 투입이 돼서 디벡트 단에서 서비스적으로 분석을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을 돌입하면서 이게 화이트리스트로 빠져야 될 것인지 실제로 뭐려인지를 저희가 일일이 상세하게 다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디바이스가 깨끗한가를 판단하게 되고요. 정말 깨끗하게 모든 것이 판단됐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스코어링 되면 단 1점이라도 차단하는, 즉 쿼런틴하는 걸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깨끗하지 않은 파일 자체를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디바이스를 임팩티드 존이라는 곳에 넘깁니다. 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파일 자체, 즉 FA나 OT만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 자체가 감염됐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격리를 시켜버리면 가용성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디바이스를 임팩티드 소프트웨어 존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활동 시간대, 즉 가동이 멈추는 시간대에 새로 재설치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설치가 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디텍트 모드로 올라오고 저희 팀이 다시 한 번 더 분석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클린하게 만들고 오토 쿼런틴 단계로 가는 게 방법이죠. 우측에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측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만들고 있고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죠. 즉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면 파고 네트워크스 MDR 서비스 팀과 고객 사이에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OS 자체를 재설치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주죠. 근데 저희가 발견한 재밌는 사항은 OS 재설치 이후에 다시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설치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스캐닝을 하면 새로운 OS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염된 파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면 OS 재설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마스터 OS 파일이 이미 머려에 감염된 상태로 마스터 파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시 저희가 이 단계로 오면 OS 재설치를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게 이 마스터 OS 자체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 레포트, 위험 레포트를 제공하고 마스터 OS를 새로 준비하는 것을 고객사에게 프로세스로 만들어 드립니다. 결국에는 깨끗하게 되면서 오토 쿼런틴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나오는 장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지금 생산망, 제조망을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담당자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왜 우리가 보안을 적용하기 힘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토 쿼런틴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때도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 중앙에 있는 보안팀 입장에서는 현업 시스템에 어떤 제조 기계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 제조 기계가 들어올 때 윈도우즈 시스템이 하나가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말하는 공장장이나 또는 특정 법인에 있는 법인장님들을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 때 새로운 기계가 생산 라인으로 들어올 때 PC가 들어오면 이 PC가 들어온다는 것을 신고하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고요. 거기에 블랙베리를 설치하고 스캐닝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저희 서비스를 적용하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도 저희가 테스트 PC를 준비한 다음에 그 테스트 PC에 블랙베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에 스캐닝 돌려보면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나머지 모든 디바이스에 디플레이하는 방법론. 이것도 프로세스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PC OS를 리인스톨링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즉, 꼭 머려가 있어서 OS를 재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OS 재설치할 때도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꼭 설치하고 자동 스캐닝 한 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거쳐서 클리닝 상태가 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즉, 머신러닝 기술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만 고객분들이 이거는 폴스 포지티브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파고 네트워크스는 단연간 방법론을 만들었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고객의 보안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은 이미 상당히 많은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머신러닝이 적용되지 않거나 파고 네트워크스와 같은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보안 고도화 모델을 채택하는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노운 머레어를 탐지하는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언노운 머레어를 탐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제품들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면 노운 머레어를 잡기 위해서는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시그니처나 IOC를 빨리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근데 언노운이 왔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보통 언노운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샌드박싱 장비로 언노운 파일을 올린 다음에 샌드박싱 결과로 IOC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연동해서 어떤 레퓨테이션 체크를 하거나 또는 키사나 국정원이나 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고도화 모델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한계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 한계는 뭐냐면 동일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 업데이트 받은 것을 시그니처나 IOC 형태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할 수 있겠지만 이 엔드포인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은 여전히 보안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저희가 하는 용어는 unmanaged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여전히 invisible 디바이스다. 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가 서비스가 함께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블랙베리 프로텍트로부터 성공적으로 탐지되거나 방어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려를 한 번 더 분석해서 어떤 특징이나 IOC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추출해낸 값을 다른 보안 장비에 공유를 하는 거죠. 즉, 이 머려를 만약 방어하지 못했다면 외부에 C2 서버를 연동한다던가 또는 특정 레지스트를 생성한다던가 또는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러에 등록한다던가 이런 IOC를 뽑아낸 다음에 방화벽이나 자산관리 솔루션들하고 연동하게 되면 그쪽 시스템에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한 IOC로 인해서 얼럿이 뜬다면 그 머려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제공해서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받게 되면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도 저희는 함께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디펙트 매니지 탐지 대응 서비스. 즉, 탐지는 여기서 하고 대응은 다른 시스템, 언매니지드 단말과 인비저블 단말을 위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요. 실제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방어 성공한 머려에 대해서 저희 팀들이 1차적으로 모든 머려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분류하고 저희가 개발해 놓은 자체 대시보드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사에는 주간, 때로는 월간, 연간 단위로 어떤 시스템들에게 어떤 위협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갑니다. 시그니처 기반이나 다른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지난달 또는 이번 1년간 얼마나 많은 머려가 탐지되고 방어됐는지는 아실 수 있지만 정확히 애드웨어가 몇 개나 탐지됐고 랜섬웨어가 몇 개나 탐지됐고 랜섬웨어 중에서 워너크라이가 몇 개나 탐지됐고 이런 정도의 명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IoC 정보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C는 A라는 고객사에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탐지된 다음에 저희가 IoC를 추출하면 그 고객사에 있는 보안 장비랑도 연동을 하지만 A 고객사와 B 고객사가 디벡트 커뮤니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A 고객사의 IoC를 B 고객사에 전달해서 서로 IoC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신 고객 상대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전체 고객사를 100%로 본다면 약 80% 고객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 고객사는 우리가 탐지한 머리어 정보가 다른 고객사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다른 고객사 IoC도 못 받는 형태로 현재 저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로 들어오시면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라고 해서요.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 머리어는 혹시라도 못 막았으면 그 파급 효과, 위험도가 상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고객사에 끼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머리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왼쪽에 표지를 보면 클롭 랜섬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롭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레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보안팀에 제공을 해드리면 고객 보안팀에서는 이 레포트를 바탕으로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이 되시면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되어 있든 설치되어 있지 않던 상관없이 고객사에서 발견하신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또는 이메일 자체, 특히 임원을 상대로 하는 이메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EO를 타겟팅하거나 CFO를 타겟팅하는 이메일들이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이메일까지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온디맨드 머려 분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일반적인 서비스가 제품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블랙베리 프로텍트 제품과 함께 받아보실 때 고객에서 오는 그냥 능동적인 고객분들의 대응입니다. 결과예요. 저희가 오늘 몇 군데 분석을 요청했는데 타 업체와는 정성과 수준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결과 레포트네요. 이 타 업체는 대부분 벤더입니다. 저희는 제품 솔루션 벤더는 아니지만 저희도 서비스 벤더이죠. 그리고 이런 메일도 왔었어요. 이거는 지난 1월 28일입니다.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고객 입장에서 알기 쉽게 분석되는 레포트입니다. 단순히 원드라이브 연결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악성 코드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 뒷단으로 악성 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고 저희가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레포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은 초기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이 악성 메일로 인해서 타사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생산 제조망의 파고 네트워크스가 제공해드리는 보안은 모든 영역이 아니라 그 생산 제조망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이미 침투해 있는 위협이나 머려를 탐지하거나 능동 대응하고요. 또는 새롭게 침투할 수 있는 언노운 머려. 왜 제가 언노운 머려라고 하냐면 머신러닝의 수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전, 1년 전인 거죠.
즉, 이 머신러닝 엔진 입장에서는 오늘날에 들어오는 모든 머려는 언노운이 되는 거죠. 즉, 이미 침투해 있거나 새로이 침투하는 위협이나 머려에 대해서 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산망, 제조망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프로텍션을 극대화시키고요. 위협을 클리닉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자 고객사에서 요청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품은 블랙베리이고요. 기술은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EPP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라고 하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센터에서 MDR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고객사에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게끔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IOC를 공유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 메일에서도 나왔지만 동일한 유형의 악성 코드가 네. 동일한 산업군에 일시에 배포될 수가 그럼요. 있는데 A 기업에서 차단한 거를 B 기업에서도 똑같이 차단할 수 있으면 그럼요. 훨씬 더 보안 효과가 높은데 네. 이거를 우리 회사의 그런 위협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해서 공유를 안 하면 그런 걸 좀 받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물론 네. 뭐 블랙베리 그 프로텍트가 잘 막고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알 수 없는 위협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는 IOC를 공유해서 집단 지성으로 네. 이렇게 잘 막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저희 보안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네. 거기에서 또 답변 중에 좀 중요한 게 뭐였냐면 OT 보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OT 보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OT 보안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네. OT 보안 전문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보안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맞아요. 찾는다 해도 우리 회사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지도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제조 공장이어도 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는데 다 다른 그 특성에 따라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 아주 이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된 파고 네트워크스의 전문가들과 또 전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축적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담당자들이 또 전문성을 높여서 네. 더욱더 보안을 강화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요약을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IT 영역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비스를 생산 제조망에 적용하게끔 하는 기회를 창출한 것은 사실 파고 네트워크스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고객사에서 먼저 접근을 해 오셨고, 고객사에서 이 제품과 파고 네트워크스가 개발한 서비스 모델을 제조 생산망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시작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찾아졌고 4년간 저희는 여기에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탄탄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IOC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IOC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고객분들도 서서히 가입을 해오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IOC는 뭐 1개월, 2개월 가지 않아요. 이 요즘 IOC는 몇 시간에서 며칠이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IOC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덕분에 저희는 고객사들에게 생산망과 제조망 엔드포인트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산망, 제조망 보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현업 담당자이실 수도 있고 OT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이 될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OT 생산 제조망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지만 어떤 보안을 적용할 수 있고 가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OT ICS 제조망 생산망에 대한 보안은 너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때 너무 폭넓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요즘 보면은 OT ICS 보안을 위한 협회라던가 기관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먼저 가시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로토콜과 어떤 엔드포인트와 어떤 트래픽이 우리 공장망에서 지나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디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산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면 이 자산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자산을 분류해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 자산을 분류했으면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분류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을 적용할 때 이제 엔드포인트 영역으로 갈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시성을 위해서는 스캐너도 필요할 것이고 네트워크 트래핑에 대한 가시성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솔루션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가시성 부분과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 단에 어떤 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로 조금씩 좁혀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폭넓은 생산망, 제조망 보안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블랙베리 프로텍트와 파고 네트워크스의 MDR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화면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응해주시면 추첨을 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